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은 인풋에 보고인 영어 책을 또 오랫동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영어 책에 대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라든지 이렇게 친근함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가 쉽고 또 친근한 이야기를 영어로 된 것을 매일 뭐 자기 전에 읽어준다든지 bedtime story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글밥이 많은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엄마 본인이 사실은 그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그 엄마 본인이 그 포근한 잠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목소리로 그 영어책을 읽어주는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영어를 사실 즐길 수 있는 엄마가 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한테 기대하는 것이 뭐 대단한 원어민 같은 그런 것을 또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들어줄 만한, 엄마의 목소리, 뭐, 이 정도만 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그 티타임을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아이들에게 내가 영어를 조금 읽어줄 때 망설임, 주저함이 조금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영상으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사실 영어를 읽는다는 것은 가장 작은 유닛으로 보자면 그 한 알파벳 자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 파닉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파닉스를 정확히 오늘 이렇게 읽는 거 연습을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단어 알파벳이 이렇게 모아서 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위인 단어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정확히 읽어서 그리고 그 단어를 사실 의미까지 잘 파악을 해야지만 영어라는 이 벽돌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큰 이제 빌딩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문장으로 확장이 되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단어를 제대로 읽고 또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까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또 붙이면 이제 문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 문장은 사실 우리나라 말의 문장을 읽는 거랑 조금 특징이 달라요. 그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말은 이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조분조분하게 찬찬히 차분히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죠. 억양으로 보자면 아주 플랫한 억양으로 읽어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이 영어라는 언어는 이 중요한 말에 스트레스를 줘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말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연음으로 딱 이렇게 압축, 축약을 해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국어인 우리들에게 그 원어민들처럼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고 일종의 어떤 트레이닝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영어 학습자인 저로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연습했느냐라는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글밥이 조금 있는 이 동화책이라든지 어떤 텍스트를 읽어줄 때 듣는 아이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게끔 읽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장, 쭈루룩 이어져 있는 그 문장에 어디까지가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고 또 그 다음 의미 덩어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우리가 다라락 읽어주고 잠시 포즈를 하고 또 다라락 읽어주고 포즈를 하고 이런 어느 정도의 이게 생각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thought group 또는 cluste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덩어리 지어주면서 읽어주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미 파악하는데 훨씬 더 많은 힌트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어를 읽어줄 때는 우리가 요 네 가지를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알파벳의 음가를 정확히 소리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많은 단어를 그 단어 단위로 그 단어를 읽는 그 영어 발음을 정확히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어가 루루 모여서 한 문장이 될 때 정확한 이 강세를 주는 단어, 그리고 강세를 받지 못한 단어,
이렇게 붙여서 발음하는 이런 부분 익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락으로 넘어갈 때 그 전체적인 이 글밥이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의미를 파악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마도 이 영어 문장을 볼 때 특히 이제 자신 있게 읽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게 될 이 발음이 사실 왜 그렇게 중요한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심플하게 생각하면 발음 좋으면 좋지, 뭐 원어민처럼 들리면 좋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뭐 딱히 원어민처럼 말 안 하면 어떨까 봐. 뭐 원어민처럼 아니어도 뭐 알아들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왜 발음이 좋으면 좋냐 하면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미 우리는 원어민을 엄청 많이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는 이미 원어민처럼 들린다. 저거는 너무 발음이 조금 이상하다. 이미 귀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듣기에도 웬만하면 나도 원어민처럼 들리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기준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그 기준을 제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되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미 귀가 발달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입도 그 기대하는 만큼 끌어올려 줘야 되겠다. 이런 이유에서 사실 발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네 가지 four skill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발음이 좋으면 좋다라는 게 제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인데, 왜냐하면 발음이, 만약에 내가 하는 발음이 원어민과 비슷하다. 이러면 원어민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훨씬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음을 내가 봐도, 내 발음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더 말할 때 자신 있겠죠. 그럼 말할 때 자신 있다는 것은 더욱더 말을 할 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하는 게 즐거워지면 어떻게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타팅 포인트인 그 발음이 좋으면 말하기도 더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 당연한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발음이 좋으면 당연히 읽기라는 것은 눈으로만 읽는 읽기가 다가 아니고 입으로 read aloud 하는 이 읽기도 엄청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단락을 눈으로 읽다가 그걸 입으로 읽기 시작하면 훨씬 더 뇌가 그 단락을 이해를 더 잘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읽기를 할 때 내가 기왕이면 정확한 발음으로 읽으면 내 귀가 그걸 듣고 훨씬 더 프로세스를 더 잘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발음이 좋으면 읽기, 이 해독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더 즐기면서 또 자기가 읽는 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는 이런 사실, 또 선순환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발음이 좋으면 왜 쓰기를 더 잘하느냐? 이거는 열심히 내가 입으로 정확히 읽고 나면 머리에 장기 기억이 더 잘 돼요. 그게 이제 단어를 떠나서 한 문장을 여러 번 내가 읽기를 연습을 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절로 그 문장 단위로의 어떤 표현이 머릿속에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음성으로 기억된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내가 어떠한 표현을 쓸 때 저절로 이게 recall, 그러니까 다시 연상이 되기 때문에 쓰기 할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가 더 정확히 될 수 있어요. 쉽게는 알파벳을 이 철자로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어의 음이 머릿속에 잘 기억이 이미 나 있는 사람은 그 단어를 봤을 때 이미 이 단어의 절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소리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철자만 이렇게 지금 덧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소리로 많이 기억한 사람은 쓰기의 기초인 철자를 공부할 때도 훨씬 더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발음이 좋으면 결국 우리는 듣기도 말하기도 읽기도 쓰기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발음은 어릴수록 더 빨리 체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엄마표 영어 하시는 그 어머님들의 어떠한 게 약간 우리 애를 위해서 요거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파닉스라는 말 참 많이 했는데, 우리 파닉스 사실 뭐, 책 시중에 엄청 많아요. 시중에 제가 책을 봤는데, 뭐, 시리즈가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파닉스 1, 2, 3, 4 이런 식으로 엄청 그 꼴랑 단어 하나 읽는 거에 대한 규칙을 그렇게 많이 시중에 책이 많던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닉스는 그냥 이렇게 화면에 있다시피 알파벳 이 A부터 Z까지만 음가만 정확히 알고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그 많은 파닉스를 사실 책 한 권 떼고 레벨 2 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시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 제가 지금 검색했을 땐 요 분 키스TV 1, 2, 3라는 분이 구독자도 꽤 있는 이 채널인데요. 여기 채널 제가 한번 훑어봤거든요. 여기 채널이 되게 현란하지도 않고 그냥 클래식하게 기타 치고 이렇게 알파벳의 음가에 아주 충실하게 소개해놨던 사이트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작을 하셔가지고 요 노래 하나만 반복해서 들으면 알파벳 A부터 G까지의 이 음가를 다 쉽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파닉스 끝내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파닉스를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랑 예를 들어서 아직 뭐 3살, 4살쯤 된 아이한테 내가 파닉스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일단은 물론 동화책을 기본적으로 이제 평상시 읽어 주신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오늘 조금 얘가 이제 읽기 독립을 서서히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파닉스를 조금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어머님들은 일단 유튜브에 요거를 한번 이제 반복해서 시청을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파닉스를 하는 경우에 가장 이 중요한 건 알파벳 A부터 Z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조금 조심해야 될 알파벳 요거 제가 여기 리스트를 해놨거든요. 요것만 살짝 조심해서 발음할 때 유심히 보면 좋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들은 정확하게 이런 것을 잘 캐치하고 잘 따라해요. 천재처럼.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제 어머님들이 오히려 요걸 조금 더 유의 깊게 따로 공부를 발음 요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세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짚자면 요런 사운드 F 같은 경우 아시죠? 아랫입술 살짝 이렇게 깨물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르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L 사운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르라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사실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라면 할 때 라는 약간 뒤에서 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알파벳 L 같은 경우는 앞에 르 좀 더 앞쪽에 혀를 갖다 대고 발음하셔야 되고 R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리을 소리보다는 또 오히려 뒤쪽으로 혀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접어가지고 뒤로 돌린다는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R 약간 요쪽에 소리 나는 느낌이에요. 깊게 R. 그리고 이 R 사운드를 지금 이제 연습 어느 정도 하고 하실 때 저는 사실 옛날 연습할 때 이렇게 개구리 R 할 때 R 우리나라 말은 아주 밝은 소리죠. R. 그런데 영어의 R은 어둡게 R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R, R, R 마치 고양이가 R 하는 이런 느낌 또는 강아지가 R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R 이게 어느 정도 됐으면 사실 R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를 두 가지로 연습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맨 첫 번째 소리로 반지란 단어 ring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맨 앞에 있는 R 사운드일 때는 사실 이 입술이 살짝 동그랗게 말려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ring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맨 앞에가 아니고 단어의 한 중간 부분 또는 끝이다. 예를 들어서 yes sir 할 때 sir 이런 발음할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뒤에서 굵게 어둡게 발음한다는 느낌으로 sir 하면 되고 맨 앞일 때는 동그랗게 ring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 다음 Q 같은 경우에는 늘 언제나 이 영어 단어의 Q는 뒤에 U라는 알파벳이랑 늘 함께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Q를 발음할 때는 반드시
where, where, where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퀴즈 하잖아요. quiz, quiz. 근데 여왕이라는 단어 queen 하는데 그게 아니고 queen. 그 다음에 질문 question 아니고 question 이렇게 된다는 거. where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다음 v라는 거 아까 설명 이미 했죠, 그죠? 그다음 이 w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주 작은 우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기다라는 단어 win에서 w가 없으면 in이잖아요. 근데 이게 w가 들어가면은 작은 우가 들어가서 w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라는 단어 ear, E-A-R 여기에다가 앞에 y가 들어가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원래 2023년 할 때 year 2023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작은 e에서 큰 e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year 이렇게 되는 거고 글을 말할 때는 이게 앞에 작은 이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냥 ear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연도를 말할 때는 ye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다른 예를 하자면 yes, no 있죠? yes, no yes 이렇게 되고 앞에 y가 없이 그냥 s 그죠? s인데 y가 있으면 yes 작은 이 소리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 모음인 에로 glide 이렇게 쭉 이렇게 미끄러져 간다는 느낌이에요. yes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풍선에다가 만약에 바늘로 콕 이렇게 찔러 놓으면 바람이 새는 거죠. zoo 피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하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하면 다 열심히 이제 시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랑 같이 놀이 삼아서 저는 3가지 활동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이제 아이한테 엄마가 먼저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ball 이렇게 하면 아이가 화면에 있는 ball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는다든지 cat 이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찾는 이런 첫 번째 활동을 통해서 이 이미지랑 이 소리를 아이가 단단하게 링크 엮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거듭 이 발음과 이미지 이 두 개 연상이 단단하게 묶어져야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철자로 넘어갈 때 이 소리 나한테 익숙한 소리야. 그러면 그 소리가 이렇게 쓰이는 모양의 단어를 읽을 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미 머릿속에 배경 지식으로 그 단어의 발음이 옆에 머리에 있으면 그 아이에게는 그 철자가 훨씬 더 이렇게 뇌로 연결이 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철자를 먼저 공부시키기 전에 많은 단어를 이미지와 그 단어의 소리를 연결을 잘 시켜 놓아야지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노래를 듣고 이렇게 파닉스의 이 노래로 화면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주 들으면 좋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가 이제 자신 있게 어떠한 단어를 읽게 만들고 엄마가 한번 찾아볼게 하고 아이가 먼저 단어를 읽으면 엄마가 찾는 이런 활동으로 넘어가면 이제 A가 아웃풋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랑 아이랑 같이 이 영상을 이렇게 소리를 다 없애고 흘리면서 이제 같이 함께 cat, dog 이런 식으로 알파벳과 그 보이는 이미지의 단어를 영어 단어로 정확히 소리내는 것을 마지막 활동으로 하면은 파닉스 끝이 됩니다. 파닉스를 A부터 Z만 정확히 음가를 알고 나면 더 이상 파닉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 스텝 2는 이제 단어를 동화책에서 많이 보면서 그 단어를 정확히 엄마가 읽어주고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아이가 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혼자서 단어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나이가 됐을 때 그 단어를 혼자서 조합을 해가면서 단어를 읽었을 때 그 희열이 그 즐거움이 성취감이 생기면 아이는 이제 독립적인 책을 읽는 아이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닉스를 A부터 Z라는 알파벳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단어 읽는 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거듭 말하자면 이 단어만 따로 계속 읽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 동화책을 읽다가 보면 아이가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그 동화책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이 단어를 엄마가 지금 여기 요 페이지의 첫 번째 요 부분 읽고 있는데 요거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이는 익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읽어주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단어 읽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단어를 이게 익숙하게 읽고 그 단어의 의미도 엄마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엄마일 경우에는 단어를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시청을 하고 있는 이제 분이 뭐 학생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이 단어를 많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단어를 암기를, 그 많은 단어를 어떻게 하면 암기를 할 수 있을까? 소리를 정확히 내면서 암기하는 게 정말 유리한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자, 여러 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단어를 암기할 때 가장 핵심은 일단 단어를 정확하게 원어민의 발음을 숙지를 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따라 읽어서 발음을 정확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당연히 따라서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단어를 머릿속에 또 장기 기억으로 넣어야 되는 우리 미션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발음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achieve, 성장하다, 또 성취하다, 그런 단어를 발음을 할 때는 achieve, 뭔가 큰 살 넘는 듯한 그러한 연상을 머릿속에 하면서 발음을 achieve, 이런 식으로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서 말하는 이런 머릿속 활동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발음과 그 뜻을 담고 있는 그 이미지를 연결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여기 화면에 있다시피 원어민의 발음 귀찮더라도 반드시 롱맨, 저는 즐겨 찾는 사전이 온라인 사전 롱맨이거든요. 좋은 점은 영영풀이가 엄청 심플하다는 거, 그리고 예문 자체가 짧고 아주 어텐틱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롱맨에 그냥 요 하나만 봐요. 사실 영영사전은. 그래서 쭉 그 세월 동안 저 영어 공부하면서 쭉 즐겨 찾게 해놓은 영어 온라인 사전은 롱맨 하나뿐이었고 이걸로 충분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읽는 연습하는 이 단어가 구체적인 물건이다. 또는 구체적인 어떠한 사물이다 라고 하면 구글에 가서 이미지 찾기를 하면 사실 그 보다시피 여기 스쿱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스쿱,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구글에 가서 스쿱을 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저렇게 생긴 게 스쿱이구나. 오케이, 스쿱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다. 그러면은 사전을 찾아서 이게 어떠한 문맥에서 쓰이는지 영영풀이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밑에 쭉 예문을 훑어봐서 유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약간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익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되시면은 이러한 단어를 예를 들어서 사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요거 만약에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는 숙제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냥 achieve 성취하다, attention 뭐 주의 집중 이렇게 해서 달달 외울 일이 아니고 achieve를 롱맨을 찾아서 원어민이 어떻게 발음을 하는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머릿속에 의미가 이렇게 뭔가 큰 하나의 장벽을 넘는다, 목표를 도달하다 이런 개념이니까 achieve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외워야 될 단어를 한번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어휘를 우리가 외우는 방법은 사실 단어 리스트를 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내가 단어를 접해서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로 바꾸는 이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유명한 이 언어학자 크라센이 Dr. Stephen Krasen은 사실 두 번째 방법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추천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 논문 또는 연구 리서치 데이터에 근거한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서 가장 이렇게 예를 든 대표적인 연구는 2003년도에 헐만이라는 분의 연구를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요. 성인 학습자 34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단어 공부를 시키겠어요. 첫 번째 그룹은 그냥 우리가 하듯이 영어 단어, 한국말 뜻 이렇게 기계적인 암기를 시켰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동물농장이라는 영어 소설책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맨 처음에 이제 이 두 집단이 영어 성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먼저 쳤어요. 보다시피 수준이 비슷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각각 기계적인 암기를 했는 그룹과 독서 있는 그룹의 단어를 시험을 두 가지 유형으로 시켰어요. 하나는 fill in the gap, 직접 단어를 채워 넣는 product, 이렇게 단어를 produce 하는 식의 시험을 쳤고 또 하나 시험은 multiple choice를 했어요. 각각의 시험을 쳤더니 기계적으로 달달 외웠던 그룹이 훨씬 더 잘했어요. 요것만 보면 그러면 애들한테 달달 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3주 있다가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그 두 그룹에게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각각 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달달 외웠던 그룹의 암기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어요. 그리고 객관식 시험, 멀티플 초이스에서도 이 기억을 하는 이 율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 그래도 여전히 기계 암기하는 아이들이 요거는 똑같지만 여기 높네? 그러니까 내가 달달 외우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실 거는 결국에 이 기울기로 간다면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하락하겠죠. 반대로 독서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소실된 게 없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독서를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증가하겠죠. 반면에 기계적으로 안기는 애는 어떻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쭉 올라가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다. 그죠? 우리 아이들 엄청 여러 가지 이 과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없는 공부를 하게끔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효율이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집단의 연구 결과를 보자면 결국 독서를 통해서 꾸준히 어휘를 늘려가는 방법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익힐 때만이 진정으로 문맥에서 그 단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익힐 수가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마치 거미줄에 이 거미가 많은 먹이를 이 거미 웹에 갖다 놓고 이걸 유기적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런 형상이에요. 우리가 이 문맥에서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낱개로 장바구니에 사야 될 그 우리 물품을 외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거미줄이란 그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그 웹에서 거미줄 같은 그 망에다가 단어를 한 개씩 촘촘하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단단하게 거기 묶여 있겠죠. 그런 의미로 독서를 통해서 단어를 익혀야지만 오래 기억이 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당장 수능에 뭐 몇 점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하면 사실 달달 기계적인 암기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라는 제대로 된 이 툴을 장착시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독서라는 매개 또는 수능이라면 그 지문을 통한 또는 이야기를 통한 독해 문제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 안에서 이 어휘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내가 단어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독해책 자체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 단어 리스트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페이지마다 있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내가 소리 내어서 읽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그 끈끈한 거미줄 안에서 내가 이 단어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소리로 내고 그 의미를 그 문맥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겠다. 이러한 작전을 써야지만 오랫동안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미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입체적인 학습, 어휘 학습을 위해서는 이야기,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게 정말 두껍한 책이든 아니면 그냥 한 페이지의 수능, 독해 문제집이든 상관이 없이 어쨌든 이야기 안에서 그거를 캐치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시판되어 있는 단어장, 기계적인 단어 암기를 하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기초 어휘력이 너무 떨어진 친구에게는 당장 너무 급하니까 요걸 하는 게 뭐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해서 해야 되는 부분 있고 당연히 그리고 그게 단편적인 우리나라 말 뜻에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어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이렇게 입체적인 학습으로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맨 처음 초보일 때는 이렇게 단어장을 외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그 다음 이 입체적인 단어 학습으로는 이야기에서 내가 이 단어를 이렇게 엮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윈피키드 다이어리가 아주 인기가 많은 영어 이제 챕터북인데 이런 걸 만약에 내가 아이랑 같이 공부한다 또는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럴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이야기책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단어 내가 모른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롱맨 온라인 사전 가서 specifically가 어떠한 문맥에서 쓰이는가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pecifically 뭔가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뉘앙스구나 그러면은 내가 외울 때 specifically 이런 식으로 이 motion하고 머릿속에 그러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specifically 이렇게 한다는 사실. 그다음 만약에 jerk라는 단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죠? jerk라는 단어를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영영사전 찾아가지고 쭉 읽으면 뭔가 또 갑작스러운 움직임일 때도 jerk라는 단어 쓰지만 또 사람일 때는 뭔가 좀 stupid 할 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jerk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머릿속에 심은 채 jerk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된다는 거 또 방금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어 공부가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문장으로 넘어갈 때 이 원어민들의 이 억양과 축약되는 이런 현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내가 그걸 자연스럽게 조금 체득할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저는 쉐도잉을 아주 많이 썼어요. 장담하건대 쉐도잉을 한 미친 듯이 한 2달만 연습하면 사실 자기의 억양을 못 알아볼 만큼 원어민에 가깝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발음 교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쓰는 쉐도잉 방법의 스텝은 이렇게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 수준에 맞는 살짝 너무 쉬운 것도 안 되고 살짝만 챌린징한 거를 찾아서 그게 영어 듣기 시험이든 영어 동화책 mp3 파일 또는 온라인 또는 Audible 또는 음성으로 들려준 이야기책이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누가 읽어주는 책이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우리가 그죠 디즈니 뭐 이런 애니메이션 많잖아요. 아니면 미드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오디오를 하나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일단 들어보세요. 이 대본 없이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체크해볼 때 받아쓰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잘 다 알아듣는지 대체로 보면 정확히는 다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대체로 무슨 말인지는 안다라고 하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교재 그 오디오가 딱 하기에 좋은 재료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내가 이해가 안 되는가? 그러면은 대본을 읽어봐요, 찬찬히. 그러면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모르는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롱맨, 아까 온라인 사전 찾아서 반드시 찬찬히 읽어보고, 원어민의 발음을 정확히 본인이 따라서 말하고, 그 뜻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 번 읽으세요. 아주 여러 번. 그리고 분명히 의미는 파악이 된 채로 여러 번 읽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원어민은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읽었더라?를 알기 위해서 대본을 보고 귀로는 원어민의 그 소리를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여러 번. 그러면서 입으로 또 따라서 읽어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으로는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 체육 시간을 지자면 스트레칭이 이미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본인이 전력 질주만 할 일이 남았어요. 미리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바로 전력 질주하면은 다리에 쥐가 나듯이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혼자서 입으로 읽어봐야 되는 스트레칭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전에 뇌로 이게 어떤 뜻인지 뇌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입으로 여러 번 읽어서 입이 스트레칭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어민이 하는 거를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내가 또 마지막 파이널로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할 차례예요. 5번. 자, 5번을 할 때는 원어민의 하는 말을 대본이 없이 원어민이 말하게끔 플레이 시켜놓고 정말 그림자가 우리가 햇볕이 좋은 날 걸어가면 그림자는 저를 바짝 따라오죠. 그거를 똑같이 내가 입으로 원어민의 소리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3 교과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3 교과서 본문의 일부인데요. 이걸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대본이 없이 들어본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빈칸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n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 However,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Here are some examples. 자, 일단 한번 들어봤는데 대체로 이제 선수들이 혼자서 그 메달을 따고 그러진 않는다 이런 의미다, 그죠? 자, 그러면 빈칸 혹시 받아쓰기 한번 도전해 보실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플레이 해드릴게요. 대체로 이렇게 있고 빈칸에는 어떤 단어일까 한번 해볼게요. In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 However,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Here are some examples. 자, 빈칸 혹시 받아쓰기 다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정답은 a trophy or medal on their own, and then the players get attention, important as the players, example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 필린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찬찬히 이렇게 눈을 읽어봤을 때 그죠? 모르는 단어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찾아가야 되고 on their own 이 단어 혹시 모르겠다 이러면은 혼자서 스스로 뭐 이런 개념이야. 한국말로 하자면 물론 영역사전을 찬찬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정도로만 일단 설명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서 대본을 소리 내어서 여러 번 읽는다. 일단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저랑 이제 한 번만 읽어볼게요. In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 However,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Here are some examples. 이런 식으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본을 보면서 여러 번 따라 읽기. 이번에는 원어민을 이렇게 틀어놓고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n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 However,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Here are some examples. 이런 식으로 대본 보면서 여러 번 또 여러 번 따라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본이 없이 그림자처럼 이제 전력 질주하는 이제 순서로 넘어갈게요. 자, 대본을 가렸어요. 자, 원어민이 이제 전력 질주할 거예요. 자, 우리들도 따라서 자, 준비. In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 However,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Here are some examples. 이런 식으로.
자, 원어민이 하는 말을 귀로 쫑긋 해서 그거를 똑같은 템포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원어민이랑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을 약간 조금 집중적으로 인텐스하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원어민의 이렇게 억양을 체득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대본을 없애냐? 오늘 아까 티타임 했을 때도 어떤 어머니께서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대본이 없어야지 되는 이유는 대본이 있어버리면 우리의 집중이 이 텍스트를 코딩, 그러니까 이게 디코딩을 해야 되나요? 이거를 소리로 이렇게 내려고 하는 이게 집중이 여기로 분산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이 온전히 우리 귀가 쫑긋, 음가 또는 이 음성적인 특징을 귀가 쫑긋 들어서 정확하게 그거를 뇌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야에 이 텍스트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쫑긋할 수 있기 위해서 대본을 가리는 거고 쫑긋하면서 내가 그걸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1초도 안 되게 그 짧은 순간은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마치 앵무새가 우리 사람 말을 따라할 수 있듯이. 앵무새도 할 수 있는데 사람 당연히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 순서대로 하는 거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아주 인텐스하게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2달을 하고 나면 3월에 영어 시간에 본인이 영어 단어를 읽는 또는 이 문장을 읽는 이 레벨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게 의미를 덩어리째로 이렇게 후루룩 읽어주고 또 잠시 포즈하고 또 후루룩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실 현상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기준이 있냐? 사실 덩어리로 읽는 거는 크게 기준이 뭐 딱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냥 호흡이 너무 가쁘면 쉬면 되거든요. 그런데 원어민들이 어떻게 덩어리를 끊어 읽는지 약간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아까 연습했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찬찬히 원어민이 했던 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뭔가 특징이 있어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들을 때는 쉐도잉 하지 말고 읽을 때 어디서 약간 끊는 것 같은 느낌? 어디까지가 와르륵 한 덩어리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In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 However,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Here are some examples. 이렇게 됐죠. 일단은 중3의 교과서는 사실 문장이 많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in sport 쉼표 있으면 쉬면 되는 거죠. 그죠?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a medal.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는 이 말 사이 쉼표 있죠. 쉬고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there are people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who help the player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후루룩 이렇게 또 읽어주고 그 다음에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그 다음에 and don't get attention 또 이렇게 그죠? 하나의 덩어리 의미 덩어리가 어텐션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숨겨져 있다. 이게 따로따로 하나의 요게 하나의 덩어리 요거 하나 덩어리 이런 식으로 후루룩 읽어지죠. However 하고 쉼표 있으면 또 쉬면 되는 거죠. 그죠?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이것도 한 번에 후루룩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ere, 그 다음에 쉼표하고 are some example.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주관적인 룰이긴 하지만 문장이 짧을 때는 웬만하면 원어민들이 그 쉼표 있을 때 쉬고 이렇게 접속사 이렇게 있을 때 그 앞에 좀 쉬고 뭐 후루룩 이렇게 짧은 문장 읽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they 읽고 don't win 낮게 단어로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한국식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한 개씩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쉐도잉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 아까 쉐도잉 할 때 원어민이 이렇게 읽었던 그 특징을 내가 이미 연습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텍스트를 볼 때 나도 모르게 걔네들처럼
여기서 쉬고 후루룩 읽고 여기 쉬고 요렇게 읽고 여기 쉬고 이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은연중에 이 쉐도잉을 하면 좋은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능 지문처럼 이렇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길어요, 그죠? 일단 길 때는 사실 문장을 아까 했던 그런 짤막짤막한 것처럼 그냥 한 문장을 한꺼번에 읽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는 숨이 너무 가쁘고 듣는 사람도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가 길어지면 요거를 이제 긴 텍스트를 쉐도잉을 많이 해서 원어민들은 이렇게 덩어리를 짓는구나를 익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가 이 텍스트를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어디까지가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인지를 내가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덩어리 짓는 게 훨씬 더 사실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텍스트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어떻게 의미를 내가 구분을 덩어리를 지어야 되겠는지 판단이 잘 안 쓸 때는 일단 오디오북이 있는 책을 가지고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원어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잠시 포즈를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 할머니가 지금 읽어주시는 거거든요. 할머니의 음성을 요 텍스트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할머니는 좀 더 길어진 이 문장을 읽을 때 언제 잠시 포즈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September, Tuesday. First of all,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This is a journal, not a diary.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but when Mom went out to buy this thing, I specifically told her to get one that didn't say diary on it. Great. All I need is for some jerk to catch me carrying this book around and get the wrong idea. The other thing I want to clear up right away is that this was Mom's idea, not mine. But if she thinks I'm going to write down my feelings in here or whatever, she's crazy. So just don't expect me to be all Dear Diary this and Dear Diary that. 할머니 음성은 뒷부분까지 읽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보이게는 여기 앞에 텍스트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할머니 읽는 걸 한번 봤는데요. 사실은 first of all,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죠? 아까처럼 한 문장 웬만하면 다 같이 이렇게 후루룩 읽는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this is a journal 다음에 또 쉼표 했으니까 또 당연히 쉬었다, 그죠? not a diar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 know what is 그냥 계속 줄줄 읽었죠? what it says on the cover 그 다음에 또 쉼표 했으니까 쉽고 but when my mom went out 그 다음에 할머니 여기서 쉬었어요, 그죠? to buy this thing 하고 난 다음에 쉬고 I specifically told her 하고 또 쉬고 to get one that didn't say diary 하고 후루룩 다 같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great 이러면서 쉬고 all I need 그 다음에 is for some jerk 그 다음에 to catch me 계속 주룩 읽어요. carrying this book around 후루룩 읽고 and get the wrong idea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읽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길어지는 문장 읽을 때는 어때요? 일단 약간 뭔가 룰로 치자면 웬만하면 짤막짤막한 문장은 그냥 그냥 후루룩 읽는다. 그게 하나 의미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but when mom went out 그죠? 엄마가 나갔죠, 밖에. 그 다음에 to buy this thing 그 다음에 요거 사러 이렇게 의미가 하나 유닛이 되니까 끊어 읽고 I specifically told her 말했다는 행동이 지금 머릿속에 연상되죠. 그래서 하나 유닛으로 의미 덩어리로 끊고 to get one that didn't say diary in it 이런 식으로 어떤 다이어리인지 어떤 걸 사라라고 이제 일러주는 그런 내용이 디테일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라서 후루룩 읽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요런 거는 사실 절대적인 규칙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요거를 의미를 파악해 나갈 때 어떠한 노션 하나의 행동을 누가 뭘 했다라는 그 행동이 있으면 후루룩 읽어주고 거기에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디에서 했다든지 뭐 언제 했다든지 그러면 어떤 책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는 그런 부분은 잠시 포즈를 해서 그 꾸며주는 말 부분을 또 후루룩 읽어주고 뭐 이런 식의 약간 룰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각자 이제 원어민이 말하는 거를 들을 때 유심히 어디서 이 사람 후루룩 읽고 어디서 멈추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디오 파일을 듣는 것이 아주 도움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거를 뭐 규칙처럼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쉐도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은연중에 내가 습득, 체득해야 되는 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식을 아주 많이 해서 뭐 달달 여기서 끊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자주 소리내서 읽다 보면 저절로 쉐도잉을 하고 저절로 익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생각했는 것보다 조금 심플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듣는 이 책을 읽어줄 때 그거를 듣고 있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의미 덩어리를 읽어주는 상황과 아닐 때 훨씬 더 앞쪽으로 의미 덩어리를 묶어서 읽어줄 때가 이해가 더 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읽는 사람은 의미 덩어리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덩어리로 묶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리고 영어 시험 칠 때도 이렇게 덩어리로 읽어내는지 아니 못 읽는지 그 시험이 있어요. 그런 공인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덩어리 지어서 읽어내는지 아닌지를 묻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사실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능력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문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